아직도 이 부부들한테는 깨소금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부부는 배우 한고은 씨 그리고 그의 남편인 신영수 씨입니다. 어허, 네. 네, 두 사람은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사실 한고은 씨는 1995년에 데뷔해서 벌써 26년 차예요. 아하. 근데 2015년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면서 이 남편인 신영수 씨를 두고서는요 재벌설이 불거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3살 연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아, 남편이 연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적 씨를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으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진짜 약간. 네, 언뜻 실제로 보면 네. 느낌이 비슷한데 네. 현재 결혼 7년 차거든요. 야. 아직도 깨를 볶으면서 신혼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으로는 유명 여배우는 또 유명한 연예인과 많이 결혼이 성사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배우와 일반 비연예인의 결혼. 두 사람만의 만남 그 러브 스토리는 어땠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 예. 바로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고은. 그래서 한고은. 그래서 말도 안 소리하고 이제 야 내가 그 사람이 날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때 딱 저보고 처음 한 말이 첫마리. 아직 일행이 안 왔으니까 음식 나중에 시킬게요. 근데 사실 봤을 텐데. 제가 신영수입니다. 이렇게 그 와이프가 술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저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소주, 맥주, 양주 뭐 이렇게 쫙 시켜버리더라고 와인을. 술을 먹다 보니까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첫날 해야지. 복싱으로 치면 주먹 한번 못 뻗은 기분이다. 오늘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와이프가 딱 들어오는데 바람이 딱 부는데 머리가 휙 날리는 거야. 와 너무 예쁘다. 진짜 그날 키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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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고속 뭔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남자는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이른바 술부심. 뭔가 특히 여성과의 술 대작에서 뭔가 빨리 취하면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남자들은 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술부심 그런 게 있고 첫 소개팅에서 자기가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면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남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잘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만나자고 아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처음에 이제 한고은 씨 만났을 때 술 뭐 좋아하냐고 한고은 씨가 물어봤을 때 신영수 씨가 아무거나 잘 먹는다라고 한 뜻은 그냥 가리지 않는다, 아무거나 괜찮다 그 뜻인데 네. 한고은 씨는 여기서 잘 먹는다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네. 진짜 잘 먹나 보다라고 해서 주정별로 딱 깔았다는 거죠. 네. 한고은 씨는 술을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하는데 아하. 그래서 신영수 씨는 완전히 망가졌고 근데 이게 혹시 한고은 씨의 큰 그림인지 우리가 왜 사람 볼 때 취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봐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 아마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네. 한 번 더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첫 키스를 했다고 네. 그리고 101일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야. 그 후로 아직까지 깨를 벗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두 번째 만남부터 이제 교제가 이루어진 두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한고은 씨가 남편 신영수 씨를 당시에는 밀어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이란 건 미친 호르몬의 장난? 소위 과학적으로 옥시토신과 무슨 이런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이 잠깐 미쳐 날 때는 약간 그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이 사람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이게 사랑이야? 사랑 별로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사실 결혼을 할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하나하나 흘러가더니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제가 앉아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 도망가라고 했대요? 좀 밀어냈어요. 착각이다. 유인경 평론가님, 한고은 씨는 초반에는 사랑을 의학적으로 분석했네요. 호르몬의 장난일 것이다. 네. 결혼 전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네. 거기다가 3살 연하이고 너무나 평범하고 착하게 생긴 남자가 오니까
도망가라. 지금 잠깐 우리가 지금 호르몬 장난에 빠진 거다라고 네. 했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네. 100하루를 더 버텨서 이건 뭐 옥녀가 마늘이랑 쑥 먹고 버틴 시간보다 좀 더 길죠. 그래서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됐는데 한고은 씨의 이 말이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죽으면 그만인데 음흠. 그런데 이제는 죽는 게 제일 무섭대요. 남편을 두고 죽는 게 세상에. 무서워서 우리 건강하자 얘기를 했고요. 또 이에 호응하듯이 남편이 신영수 씨는 하는 말이 남편은 특히 남자는 힘든 것은 조금도 남편의 아내에게 주고 싶지가 않다. 네. 내가 모두 다 책임지고 싶다. 기댈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다. 그런데 우리 부인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아이고. 좋고 여기 밝히지 않았지만 요리 솜씨도 너무 좋고 네. 게다가 잘 먹습니다. 네. 밥도 아하. 술도 다 잘 먹습니다. 아하. 어디 저기 대패 없나요? 이 닭살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대패 없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한고은 씨와 신영수 씨 부부 그런데 세상에 이 부부들한테도 시련이 찾아왔었대요. 어떤 시련이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한테 큰 일은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간암 투병을 좀 하시다가 이제 힘들어지면서 그 간병인 쓰시는 걸 좀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신랑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여보가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당신이 아마 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안 그러면 너무 후회가 많이 남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신랑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간병을 한 6개월 정도 조금 되게 힘들었어요. 갑자기 이거 오기 전에 아직 1년이 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말로 이렇게 내뱉는 게 쉽지 않네요, 저희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 대소변을 이제 스스로 할 수가 없는 단계시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반년을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교대로 가는 거죠. 며느리가 오고 제가 가고 어머니가 가고.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작고하신 아버지를 떠올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한고은 씨가 당시 남편에게 김유진 아나운서 뭔가 여보 퇴사해서 아버님 병간호를 하는 게 어때라고 권유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유진 그러니까 아나운서. 남편분의 마음이 굴뚝 같았더라도 아마 한고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그랬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아버지가 본인이 안 좋은 모습을 남한테 보이는 걸 좀 불편해하셨대요. 그래서 간병인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간병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당신이 아버지 곁에 좀 있어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 시아버지가 지난해 결국 10년간의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후에 이 한고은 씨가 홀로 된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러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좀 각별한 사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여느 며느리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한고은 씨도 정말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부가 들려주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재밌었던 게 아버지가 거의 이제 의식이 없다가 이제 며느리가 오면 좋으니까 잠깐 이제 웃으면서 왔나 이러면 이제 와이프는 마사지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막 해주면 아버지가 아프다. 아프다 씨. 야저 살살. 너무 아쉬운 게 지금은 참 많은데 저한테는 너무 잘해주시는 아버지였고 첫 며느리고 형이 계시지만 유일한 며느리고 하다 보니까 막내 며느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쁨 받았죠, 제가. 진짜 와이프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도 아마 아버지가 못 지내시고 돌아가셨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뭐 그런 말 흔히 합니다. 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 그런 말 하는데 정말로 친아버지처럼 잘 대해주셨나 봐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정말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은
친아버지와도 어떻게 사이가 많이 좋았을 것 같다. 혹시라도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고은 씨가 겉으로 볼 때는 세련된 외모 또 해외파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밝은 부분 봤는데 2년 전 B2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세상에. 거였는데 이러면서 가슴 아픈 가정사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당시 가정을 등한시한 아버지와는 인연을 끊고 산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학창 시절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데뷔한 후에는 한고은 씨가 유명해지니까는 촬영장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면서 현장을 세상에. 찾아오거나 협박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아버지와 완전하게 인연을 끊은 채 20년 이상 생활을 해왔고 한고은 씨는 결혼식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 제외하는 아버지와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그러네. 부재를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아. 통해서 더욱더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고은 씨와 신영수 씨도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알콩달콩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고요. 이분도 최근에 참 어렵게 속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뤄질 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고 30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겐 아직 12월이라고 을 속여봤지만 이제 더는 감출 수가 없는 걸요 I think I love you 그런가 봐요 cause I miss you 그대만 없으면 난 궁금하고 생각나 이런 걸 보면 안지윤 기자님 오랜만에 뵙네요. 별씨네요. 가수 별씨. 네, 가수 하하 씨와 결혼 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21살 때 데뷔했던 별 씨가 당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겪었던 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워낙 초기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단독 콘서트까지 열게 됐는데 콘서트에 아버지가 오지 못한 거죠. 그 이유는 세균성 감염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유 없이 열이 나면서 CT 촬영실에 갔다가 갑작스런 쇼크로 심정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한 달 반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눈을 뜨셨을 땐 정말 눈만 뜨신 상태에서 손만 까딱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 상태로 10년 넘게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유인경 평론가님 21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그걸 쭉 아버지의 어떤 이 병간호를 곁에서 지켜봤어요. 병간호 하면서 어린 나이에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빛나고 반짝거려야 될 20대를 별 씨는 아버지의 병원비 부담, 그다음 7년이 넘게 걸렸대요. 의료소송 기간에. 세상에. 그래서 가장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집에서 이렇게 또 너무 슬픈데 예능 프로, 오락 프로 나갈 때 밝게 웃어야 되는데 아이고. 평소에 아버지 생각만 하면 너무 슬퍼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네. 또 이런 녹화 때 가면 막 발랄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쟤는 뭐 표정이 왜 저렇게 늘 우울해 이렇게 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도 별 씨는 제가 그때 프로답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병이라면 좀 낫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별 씨의 20대는 정말 효녀로만 지냈었는데 이제 와서 좀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별 씨가 노래를 하게 된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별 씨의 경우에는 다름 아닌 아버지가 가수의 꿈을 키워줬다고 합니다. 아. 어린 시절에 자신을 무릎에 앉혀놓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결국 별 씨 데뷔하자마자 12월 32일로 각종 음악방송 1위에 그의 신인상까지 차지합니다. 아하.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싶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아버지의 선물일까요? 정말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분이 채워줬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바로 하하 씨를 만난 건데 아하. 아버지한테 결혼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려고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미니 웨딩을 했다는 거예요. 아. 미니 웨딩을 하고 그 다음날 웨딩 촬영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웨딩 촬영 하루 전날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미 하하 씨가 혼인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상주를 맡아서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다고 하하 씨의 그 상주 역할하는 모습을 보면서 별 씨가 내가 좋은 남자, 이 남자를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돌아가신 아버지의 선물 같은 인생의 반쪽 하하 씨를 만났어요, 별 씨가. 그런데 지금 별 씨는요, 대박 사건 새 아이 키우면서 육아와 전쟁 중이랍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살이 안 찌냐, 그리고 아기 납품하는데도 왜 안 찌냐, 그런데 임신했을 때는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거의 임신 기간의 반 정도는 아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고, 나중에 배가 부르고 나서는 또 더부룩하고 배가 막 불러 있으니까 잘 못 먹고, 아기 키우다 보면 제때제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을 때 엄청 먹고 또 못 먹을 때는 또 못 먹고. 죽을 것 같아. 낭만이란 없어. 저희가 너무 집에 가고 싶어. 정말 한 번 외출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있지만 여기 짐 싣고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는데 주차장에서만 한 30분 걸렸나 봐요. 뭐 놓고 오고 애들 울고, 한 명 앉혀놓으면 한 명이 짜증내고 또 울고. 야, 요즘 세상에 자녀 셋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육아 계획에 그 자녀 계획에 있었던가요? 셋 낳는 게? 그렇진 않습니다. 어허. 이 둘째를 낳고 복귀해서 활발하게 방송을 하시던 중에 하하 씨랑 둘이서 별 씨가 4박 5일로 하와이 여행을 갔대요. 어허. 근데 그때 여행을 가서 셋째가 덜컥 생긴 야.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모든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앞에 콘서트도 남겨놓고 있고 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물이 났대요. 아이 임신 확인하고 나서. 아하. 하지만 빨리 아이 낳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복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네. 하하 씨도 자기 때문에 활동을 좀 늦추게 돼서 아내와 아내 팬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인생의 반쪽 하하 씨 그리고 그 사랑의 이 자녀들 정말로 축복 덩어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복 기원하겠습니다.